우리가 체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열 에너지인데 우리가 아까 말한 열이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좀 면역력도 좋고 외부에 대응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병이 오면은 실증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염증 반응도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체열이 적은 사람들은 허증이 잘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은 상황에 대해 대처하고 건실도는 아무래도 건실하고 몸이 건강하고 근육량이 많고 우리가 근육 안에는 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요. 에너지를 저장하고 쓰게 만들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열 에너지를 만들고 그래서 건실도가 높은 분들은 웬만한 병이 잘 안 옵니다. 보통 감기가 오면 이따가 말씀드린 마왕탕증이나 갈근탕증은 건실도가 중 이상일 때 쉽게 말하면은 높은 분한테 오는 한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갈근탕을 확 이제 구분하기 쉬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건실도가 낮은 분들은 아무래도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추위도 많이 타고 쉽게 병이 오죠. 허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구분해 두면은 좋겠다. 우리는 그다음 이거를 체질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표현했는데 체질도 중요한데 좀 더 환자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모든 한의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보면 제일 편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와 형체와 체액이 기본적으로 세 개를 기축으로 하는 세계 기본적인 생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생체는 형체와 체액순환과 에너지 대처를 하는데 그래서 체액순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에너지 체액순환 형체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방을 또 여기 배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처방 이야기가 대단히 쉬워지실 겁니다. 이 에너지와 형체와 체액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체열, 열 에너지죠. 사람이 죽으면 열 에너지가 없어요. 그죠? 체열이 중요한 거는 처방을 구할 때 대단히 중요한 트립이 됩니다. 그죠? 또 순환이 있습니다. 순환.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또는 체액순환을 돌리는 건 이제 순환이 하는 것들. 심장이라든가 말초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고. 이 개념이 현대한약 용어인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뭘 이용할 수밖에 없었냐. 중세한약은 오행이라는 걸 이용할 것 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상생, 상극,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명 방식을 했었는데 저도 의학임을 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되게 어려워요. 때로는 경강부회가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크라시아 제자 병태 생리학점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저약학 관점에서 크라시아 제자를 처방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냐? 에너지를 관점으로 보면 에너지가 부족한 걸 저희 학회는 기혈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보존이탕이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저희 학회 입장에서 가장 기초 처방이고요. 30처방이라 하는데 또 에너지를 만들 때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변도 잘 봐야 되고요. 그죠? 대변이 적체하고 이러면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하는 것들은. 그래서 도액승기탕이나 을자탕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시켜주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로 볼 수 있고요. 체열 파트에서는 체열이 부족하면은 춥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양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학교 볼 때 기본 처방은 계지탕, 이중탕. 이 대표적으로 표양어의 계지탕, 리양어의 이중탕 또는 부자이중탕이 가장 기초 처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계통방이. 근데 안타깝게 크라시에는 없어요. 계지가자탕이 이따가 나오지만 계지가자탕 약성이 좀 바뀝니다. 작약의 군약이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팔미저항안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이따 맨 마지막 내용인데 정어와 양어가 결합된 그죠? 그래서 팔미저항안이 여기 속하고 체열이 과다한 걸 보통 열실이라고 하죠. 실진이라는데 대표 처방이 황론해독탕입니다. 뭐 소시오탕 또 소시오탕에 용골과 모려가 된 시오가 용골모려탕 또 우리가 조이승기탕이 있다가 합방돼서 이건산이나 조이승기탕 뭐 이런 처방에 합방된 방풍통소산 다 해열제입니다. 이런 약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백호탕입니다. 백호탕.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체열이 과다할 때 쓰는 처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체액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혈액이 역시 체액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이 부족한 것, 보통 혈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당기, 자격산이나 감염소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 처방은 사물탕입니다. 근데 이제 사물탕이 없기 때문에 크라시에는 어쨌든 당기, 자격산, 감염소에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조직액이 과다하면은 인체가 조직액이 체액이 있는데 이게 과다하면은 습이 정체한다고 표현합니다. 한방에서는 이것이 과할 때
좀 걸쭉하게 되면 이제 담음이라고 표현하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처방이 이제 습체에 의한 오룡산 또는 의인을 이용한 의인탕, 반아우박탕, 당기자액산. 당기자액산은 혈어 습체라고 이때 나오는데 혈어와 습체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세포액이 부족한 걸 보통 저약한 정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계지가용골보탕, 시오가용골보탕, 육미저항안, 팔미저항안에 속합니다. 계지가용골보탕이 왜 정을까요? 그건 자세한 거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이, 인체는 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혈액순환 안 된다고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일반 분들이 이제 귀비탕을 혈액순환제라고 잘 생각을 못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혈액순환제입니다. 귀비탕이라는 약 자체가. 어쨌든 심장에 박출이 부족해서 오는 여러 말초순환장애 쓸 수 있는 약이 귀비탕이 가장 대표적인 약입니다. 근데 감미귀비탕이 여기에 속할 수 있고요. 또 혈관이 협소하거나 좀 폐색되거나 이럴 때 혈액순환장애가 올 수 있죠. 말초순환장애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대표 처방이 계지복용안이 될 수 있고 형체가 이제 긴장. 우리 인체는 긴장과 이완을 계속하죠. 근데 한약 용어 중에 긴장과 이완이라는 말이 없어서 대단히 어렵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비라 그러죠. 흉비. 가슴이 뭐 답답하고 비증이라고 하죠. 여기 가슴이 근육이 긴장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 흉비에 뭐뭐뭐 처방할 수 있는. 심압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긴장과 이완하는 말이 우리가 집어넣으면 편할 한약 용어들이 그 말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한약적 용어로 되게 어렵게 한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병리 상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증상을 갖고 구분했기 때문에 한 방의 병명이 증상을 갖고 설명한 게 되게 많습니다. 중세한약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랬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 쓰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체가 긴장됐는데 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허약해서 긴장하는 거고 이따가 설명되지만 자객감투탕, 계지가자액탕은 대표적 긴장을 완화하는 약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따가 설명되지만 또 습체가 있을 때 아까 의인탕, 그렇죠? 아까 이제 조직 과다에도 설명했는데 습체가 있어도 긴장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면 보통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치료 약들이 긴장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는 것들은 외감도 긴장이 될 수 있죠. 그죠? 지금 약간 좀 날씨가 쌀쌀한 편인데 감기약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계지가자탕, 시오계지탕, 심의패독산, 마왕탕, 갈근탕, 천궁신이, 서천웅탕, 방통수 이런 처방들은 긴장, 특히 외강형 긴장에 쓰는 약입니다. 긴장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외감이 오면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세균이 침범하면 인체는 그걸 방어 기전으로 열을 냅니다. 얘를 해결하려고. 그죠? 그러면 땅구멍이 막히고 발열을 내죠. 이걸 긴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외감형 긴장. 근데 그게 감기가 아닌데도 체질적으로 열이 많거나 우리가 땀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즉 열에너지를 빼야 체열이 떨어져서 체온을 조절하는 항상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반응들을 우리가 한방에서는 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마왕탕은 무한이라고 표현하거나 계지탕은 유한이라고 표현해. 이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만,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병리 상태를 보고 하면은 유한에도 마왕탕을 쓸 수 있고 무한에도 계지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을 절대 중요시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들. 왜 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것들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허약은 뭐냐? 몸이 인체가 허약하다는 것은 늘어지죠. 쉽게 말하면 늘어져요. 몸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사람은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생각하시면 되죠. 기운 없잖아요. 늘어져요. 근데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소화력도 다 떨어져 있어요. 이완돼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걸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이완. 그래서 소화기가 이완된 분들은 일반적으로 습이 정체하기가 쉽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지만 보통 사군자탕증이 보통 많이 나요. 기여가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습이 정체하기 쉽습니다. 이게 사군자탕증을 이해할 때 설명인데 그게 습이 정체하다 보면 나중에 좀 시간이 되고 오래되면 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육군자탕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 이완, 당은까지 오면은 이제 육군자탕증이 되는 거죠. 쉽죠? 병리를 알면 쉬운 겁니다. 육군자탕이 울렁울렁거릴 때 그러면 오룡산도 울렁울렁거릴 때 쓰는데 육군자탕도 울렁울렁거릴 때 써요. 구분점이 뭡니까? 이러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이따 설명드리지만 육미저항안이 이완했습니다. 이것도 이따 설명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육미저항은 약간의 습체를 겸한 이완, 정어형 이완에 씁니다. 이따 설명드리고 육미에
육계부제가 들어가면 팔미라 그러죠. 역시 정어하고 양어가 된 이화한 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상당히 좋죠. 예,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통학 방지학 관점에서 처방을 보는 어떠한 변증 체계와 그걸 통해서 병태 생리를 이용해서 크라시아 제약의 전제품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